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투자론의 계산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론에서 세후현금 구하는 거 영업현금 흐름 문제이죠. 자, 그럼 영업현금 흐름 세후를 구하려면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의 순서 가공기, 유비, 그 다음에 순부채, 부채 서비스액이죠. 전세후 이렇게 해서 다 빼주면 되는데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시험지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고서 필요한 값들만 여기다 대입시켜서 쭉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죠.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자, 우리가 만원 떼어보죠. 만원 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가능조소득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자,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얘는 제껴놓고 자, 10%가 공실 및 불량부채래요. 그러면 5천에 10%니까 500이 되겠죠. 500을 빼면 얘가 4,500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얘의 10%가 공실 및 불량부채니까 그럼 나머지 90%는 유효조소득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0.9, 90%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간단하지만 만약에 어려운 숫자가 나온다면 계산기로 이용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조소득을 구했고 자, 영업경비를 보니까 영업경비가 그냥 제시가 됐네요. 250만 원이라고. 자, 250. 그럼 얘는 4,250이 될 거고 자, 부채 서비스액. 자,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얘와 똑같은 말이 원리금을 얘기하고 이걸 저당 지불액 또는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 그랬죠. 자, 보니까 여기는 연간 융자 월부금 1년 동안 내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 원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1,200을 빼면 제가 3,050만 원 이렇게 3,050 나오겠죠. 자,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순이감 세율이었죠. 순이감 빼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자, 순소득이 4,250이었고 자, 이자가 얼마냐면 이자가 800, 감가상각이 200이니까 800 빼고 200 빼고 자, 세율이 20%니까 0.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250에다가 0.2를 곱하면 자, 3,250에다가 0.1을 곱하면 650 이렇게 나오고 자, 3,050에다가 자, 650을 빼면 얘가 2,400이 나오네요. 세후는 2,4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사실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영업현금 흐름의 내용을 충분히 암기하고 있어서 이걸 적어놓고 필요한 값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대입해서 실수하지 않고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시간을 줄이려면. 그리고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이감 세율, 물론 대체 충당금이 있다라면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부채 서비스액의 다른 말이 원리금, 저당 지불의 연간 융자 월부금, 월부금이라는 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한다는 거, 이 단어의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보니까 자, 투자 분석의 계산 문제인데 자, 지문을 다 해석해야 되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5번부터 지문을 해석하는 게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10문제를 끄집어내면 답이 8문제 이상이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래에서 풀어내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해석해 보는 과정이니까 풀어보죠.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사업들이 모두 1년이며 1월 1일 날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자, 초기에 현금 지출이 일어났고 자, 이걸 1월 1일을 우리가 현재라고 보죠. 현재 지출이 이렇게 일어났고 자, 사업 말기 12월 31일 즉 1년 뒤에 유입이 발생한대요.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12월 31일이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수입값을 얘기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할인율이 7%라고 할 때 다음 중 보니까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 나누기 유출의 현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면 현가가 등장해야 돼요. 자, 얘는 현가로 제시된 거예요. 지출은 현재 가치인데 얘는 1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미래의 수익값이에요. 그럼 얘를 할인을 해서 유입의 현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1년 할인을 해야 될 거예요. 자, 할인율이 7%니까 1 플러스 R은 1.07이죠. 나누기 1.07. 1년이니까 한 번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7,490을 빠르게 이제 다 1.07로 나누면 얘는 7,000이 나올 거고 얘는 2,500이 나오고 얘는 3,000이 나오고 얘는 4,50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유입의 현가예요. 수입의 현가고 얘는 지출의 현가고 얘는 이제 미래 가치는 필요가 없고 자,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죠. 자, 수년가를 한번 보면 A, B, C, D의 수년가를 보면 뺀 값이니까 A는 4,000, 자, B는 2,500, 자, C는 1,500, D는 4,500에서 1,500 빼면 3,000 이렇게 될 거고 자, 수익성 얘는 수년가를 얘기하고 수익성 지수 PI를 보면 유입의 현가 나누기 유출의 현가예요. 그러면 7,000 나누기 3,000 하면 3분의 7이니까 2.3333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2,500 나누기 1,000이니까 2.5가 될 거고 C는 3,000 나누기 1,500이니까 2. 그 다음에 D는 4,500 나누기 1,500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B와 C의 수년가는 같다. 맞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가 되겠네요. D 맞고 수년가가 가장 큰 사업은 수년가가 큰 건 A 맞죠. A. 자, 그다음에 D의 수익성 지수는 D의 수익성 지수는 C의 2배이다. 얘가 아니죠. 약 1.5배라고 나와야 돼. 1.5배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2배는 아니고 자, 5번에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가 되겠네요. C 맞죠? 얘는 맞고 나머지는 맞고 4번이 틀렸죠. 자, 이럴 경우에 한번 해석해보면 자, 보면 이 문제는 지출의 현가가 있고 미래의 수입값이 있는데 얘를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할인했을 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얘는 더 이상 쓰지 않겠죠. 수년가가 나오고 유입의 현가 나누기 유출의 현가 하면 수익성 지수가 나오겠죠. 쭉 풀이해서 이제 보기를 해석하면 되겠고 자, 보니까 수익성 지수는 D가 가장 컸지만 수년가는 A가 가장 컸네요. 자, 이때 뭘 따르는 게 좋다? 결과가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이때는 뭘 따르는 게 좋다? 수년가가 가장 우수한 방법이니까 수년가를 따르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 보자면 자,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에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를 풀어봤고 자, 오늘은 투자론의 계산 문제를 봤고 자, 사실 계산 문제는 우리가 연습만 많이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계산 문제 총 평균 9문제가 나오는데 이 9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우리가 합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4문제만 풀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계산 문제의 10점이 중요한 거니까 가장 내가 자신 있어 하고 연습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거 4문제 이상만 풀어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편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